킹업이라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제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신작 체험으로도 강의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희진 강사님께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아서 또 보은 도시락 강의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찬 게임이지만 다음 저희 5월 달에 또 공동기부 18탄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약대첩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전에 또 한 번 더 점검도 해보고 다시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들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게임 재미 포인트 먼저. 이건 전에 신작 체험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나만 아는 후원자 6인을 위한 허세와 블러핑이 필요한 게임인데요. 이런 허세를 부리는 나의 모습? 이런 거에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게임을 해보시면 굉장한 전략 게임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과연 전략 게임인지 눈치 게임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추리적 요소도 있지만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표를 해야 하는데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서 오는 이 반대표가 찬성표는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딱 주어진 반대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반대를 할 것이냐, 이게 재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게임을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요. 사전 활동으로 단체 게임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사전 활동으로 게임을 먼저 한번 해보면서 조금 변형된 게임 방법이지만 기본 게임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전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킹메이커 대 투표인단 이렇게 두 팀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한 팀당 3명에서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크게 12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20명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원을 적절히 딱 두 팀으로 분배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적절하게 이걸 해보시면 이제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게임에 기반해서 3인에서 6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이제 킹메이커랑 투표인단 역할을 진행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두 팀을 다 해보는 건데요. 저희는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킹메이커 팀은요, 한 장의 비밀 목표 카드를 받고 투표인단은 상대방의 비밀 목표 카드는 몰라요. 하지만 각자 왕이 되길 원하는 후보자 한 명을 정해서 종이에 적어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요, 단체 게임이지만 점수를 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개인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자 한 명을 종이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투표인단 해주시기로 하신 선생님 3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후보자들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종이에다가 한번 써봐 주세요. 오늘 선생님들이 킹메이커가 뭔지 모르겠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혼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단체 게임으로 진행하실 때는 요 판을요, 다 같이 모여 있다면 그냥 테이블 하나에 놓으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크게 복사하셔가지고, 칠판에, 놓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에 붙이기용으로 좀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성물은 이게 이제 비밀 목표 카드예요. 비밀 목표 카드에는 내가 후원하고 싶은 6명의 후원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후보는 모두 13명인데요. 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13명의 후보자들이 이제 후보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중에 6명을 내가 이제 후원자로 정해서 나에게 주어진 비밀 목표 카드를 가지고 이제 후원자로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표인단에게는요.
여기 찬성 카드예요. 찬성 카드는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는 반대 투표 카드입니다. 반대 투표 카드는 전체가 12장인데요. 3명일 때는 3, 4, 12, 4장씩, 4명일 때는 4, 3, 12, 3장씩, 5명, 6명일 때는 2장씩 나눠주시면 되고요. 5명일 때는 5명일 때는 2장이 남잖아요. 그거는 그냥 빼시면 되는 거예요. 요때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2의 약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게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인단 3분이시기 때문에요. 반대는 딱 4번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다 적을 거니까 네, 아주 열심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적는 소리 들으셨죠? 네, 진짜 적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 투표 카드를 나눠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찬성 카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해도요, 다시 또 리플레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 카드는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 투표 카드는 자기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표인단 3분이시니까 4번만 반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임을 할 때 이 보드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드판의 첫 번째 칸에는 0, 위로 올라갈수록 1, 2, 3, 4, 5라고 쓰여 있고 왕자의 자리는 1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13명의 후보자를요. 여기 0칸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왕자의 자리에 누군가 나 왕이 되고 싶어 라고 올라오면 그 순간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모두가 찬성하면 왕이 되면서 라운드가 끝나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게 된다. 그러면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퇴출되어서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간 그 토큰은 0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왕이 결정될 때까지 다시 또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게임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정해질 때까지 게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요. 자신의 후원자가 왕이 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6명의 후원자에게 모두 점수를 계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목표 카드에 있는 후원자가 요 보드판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층에 있는 숫자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우선요, 킹메이커가 킹메이커는요, 6명이 만약에 게임을 한다라고 해도요, 비밀 목표 카드를 하나만 사용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사용하실 때는 같은 숫자 카드를 인원수만큼 복사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던가 아니면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한 팀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서로 상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똑같이 게임하는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옮길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거예요. 자, 게임하는 방법은요. 처음에 우선은요. 후보자들을 배치를 먼저 할 건데요. 3명이 게임할 때는 13명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4번 똑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을 1에서 4 사이 요 4개 층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요 4개 층에 놓을 수 있고요. 한 층에는 최대 4명, 토큰을 4개까지만 놓을 수 있어요. 토큰 4개가 이미 놓여진 곳에는 더 이상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큰 배치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놓아 볼게요. 원래는 나의 비밀 목표 카드 안 보였나요? 비밀 목표 카드를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비밀 목표 카드를 보고 어느 위치에 놓는 게 유리할지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토큰을 모두 배치할 때까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한 개가 남게 될 겁니다. 5명일 경우는 3개가 남을 거고요. 자, 요렇게 놨다면 이제 4점층에는 더 이상 놓을 수 없겠죠. 자, 3명이 놓을 때는
4번씩 돌아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 남은 토큰은 0점 칸에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킹메이커들이 한 칸씩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게임의 규칙은요. 무조건 위로 한 칸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움직일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비밀 목표 카드에 있는 후보자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최대 4명까지만 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4점층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을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친구가 또 한 칸을 움직이고요. 또 다른 친구가 한 칸을 움직이고, 자, 얘를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자, 또 한 명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옮겨요. 이렇게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가 누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을 올리면 이제 지금부터 원래 게임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다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 게임일 때는 그걸 킹메이커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투표인단이 상대방의 비밀 목표 카드를 모른 채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가 왕이 되었으면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놓았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를 다 쓰시면 올려주세요. 원래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공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대 투표를 내면 내가 마음 편하게 투표를 반대하고 싶을 때 찬성 투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 투표 카드가 정해져 있다는 게 되게 큰 재미거든요. 내가 요거를 반대하고 싶지만 반대하고 싶은 경우가 적어도 7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목표 카드는 6개고 목표 카드에 쓰여진 후보자는 6명이고 여기 위에 있는 후보자는 13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반대하고 싶지만 그 카드를 정말 적절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발 찬성 투표 카드, 반대 투표 카드 하나 내주길 바라면서 찬성 투표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찬성과 투표 이 카드를 낼 때는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 선생님들 다 비디오를 켜고 계신 게 아니라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글씨를 쓰시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정인 선생님 얘기하셨고요. 자, 다음 김지영 선생님 반대. 네. 자, 반대가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김수정 선생님은 찬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은 찬성했지만 반대가 2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법사는 밖으로 아웃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웃이 된 토큰은 밖으로 버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카드를 지워야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킹메이커들이 누굴 왕으로 만들지를 잘 생각하면서 올려야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다음 올리고, 또 올려볼게요. 자, 이제 또 투표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핑만 해놓으시고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세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반대. 찬성이 1명, 반대가 2이라서 또 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면서 또 올려보는 거예요. 왕 만들기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올리고요. 다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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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죠? 그러면, 자, 올렸습니다. 지금 반대를 2분이 쓰셨고, 큰일 날 뻔했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반대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다시 또 퇴출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올릴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왕이 선출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찬성하실지 반대하실지 정하시고요. 자, 올려주세요. 네, 찬성이 모두 나왔죠. 3명이 이렇게 찬성을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계산할 건데요. 저는 C는 없었어요. 사실은 아웃돼 주길 바라면서 올린 건데 네, 아쉽게 점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지금 B가 4점이니까요. B가 4점. 그 다음에 G도 아웃됐고요. I는 2점, 4점, 2점. M도 아웃됐고 그 다음 O도 아웃됐어요. 그래서 6점입니다. 자, 이렇게 팀 점수를 킹메이커는 6점을 받고요. 투표인단은 지금은 자기가 왕을 만든 사람만 플러스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와, 문정희 선생님 왕 만드셨어요. 네. 자, 그럼 D였어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C 다음이 D였는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 10점을 가진 상태로 그러면 투표인단은 지금 개인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사전 그 킹메이커는 단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팀을 바꾸어서 이제 게임을 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자기 개인 점수랑 팀 점수를 합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사전 게임이고요. 그다음 이제 팀별로도 했기 때문에 두 팀 중에 더 높은 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게임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킹업의 기본적인 기본 게임 방법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 게임 방법은요. 지금처럼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3라운드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3라운드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2라운드를 다시 진행하실 때도 1라운드 아까 똑같이 했죠? 2라운드를 진행하실 때 해야 될 일은요. 우선은 사용한 비밀 목표 카드는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비밀 목표 카드를 하나씩 나누어 가질 거고요. 반대 투표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 필요한 카드만큼을 반대 투표 카드를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왕관 모양 말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도 2라운드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1라운드랑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게임은 이제 다시 어떤 친구부터 시작할지 정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말을 배치할 거예요. 1부터 4까지 배치하면 됩니다. 자신의 비밀 목표 카드를 보고 어느 위치에서 시작해서 왕을 만들면 좋을지를 적절히 이제 생각해 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1라운드에서는 게임의 느낌이 정확하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연습 게임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2라운드가 되면 아이들이 아, 이런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할 때도 아, 내가 과연 조금 빠르게 왕을 만들기 위해서 윗칸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왕을 만들려고 했더니 아웃되는 경우가 너무 많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해볼까? 이런 전략들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배치가 이렇게 끝나면 남은 건 또 아래에 두고 2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전 게임으로는 팀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걸 바로 다음 팀이 했잖아요. 근데 기본 게임은요. 이렇게 배치한 후에 그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또 하나씩 올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겠다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이때 블라디미르 왕이 왕을 뜻하는 이 왕관이에요. 블라디미르 왕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과연 적절하게 왕을 올렸는지 내가 판단해 보겠어 라고 하고 가는 건데 요거는 사실 나까지 진행했어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차례에 이 사람까지 진행했어 라는 걸 알려주면
그 다음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왕관을 가진 사람의 왼쪽 사람부터, 다음 사람부터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부터지?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 같이 카드를 찬성 투표를 사용할지 반대 투표를 사용할지 찬성과 반대 투표 카드를 자기 손에 똑같이 이렇게 갖고 찬성 카드는 하나, 반대 카드는 이렇게 여러 장을 갖고요. 뒷면이 같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카드를 내는지 모르게 내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내려놓았을 때 하나, 둘, 셋 공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 투표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찬성 투표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손에 다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어떤 게 찬성 투표 카드인지 모르게 살짝 이렇게 섞어서 손에 들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반대 투표 카드를 많이 사용한 친구들은 계속 줄어드니까 조금 눈치를 챌 수는 있습니다. 네, 하나만 남았을 경우 또는 두 개만 남았을 경우 또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 버려지는 투표수를 보고 반대 투표수를 보고 전체가 몇 개가 남았구나. 나한테 몇 개가 있는데 라는 계산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적절하게 반대 투표 카드를 아낌없이 써줄 것이냐 아니면 찬성 투표 카드를 쓸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라운드를 진행하고요. 그러면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얻은 점수를 계속 같이 기록하셔야 되고 3라운드까지 똑같이 3번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3라운드에는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3라운드에서는요. 자기가 들고 있는 비밀 목표 카드에 있는 이 6명의 후원자들의 점수를 0점으로 만든다면 추가 3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33점을 얻을 수 있는 이 점수는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6명을 다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6명을 모두 0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모두 아웃시키거나 또는 한 명 정도가 지금 요 아래 0에 남잖아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죠. 누가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점을 만드는 것도 나한테 3명부터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반대 투표를 가질 수 있는 건 최대 4장이에요. 3인일 때. 그러면 6번 내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눈치 싸움을 벌여야만 이룰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죠. 근데 왜 33점이냐? 예전에 제가 그 신작 체험 할 때도 그거를 질문 주시고 그걸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셨어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 33점이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높은 점수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점수가 올라가서 왕이 결정되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목표 카드에 있는 게 10점, 그 다음 나머지 3개가 모두 내 거여야 돼요. 그러면 15점, 모두 합쳐서 25점이죠. 그리고 다시 2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의 목표 말이 6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6개의 말이 모두 최고점에 있는 경우를 계산하시면 딱 33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점수 33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이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최대 점수가 33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전략까지 사용할 수 없겠지만 2번, 3번 반복해서 게임을 할 때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최대한 생각하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본 게임을 하는 거는 제가 사무실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는 건 이제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규칙으로 나중에 카페에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고
화장실 버전은 게임 시작 전에 3, 4, 5점층 중에 한 층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화장실은 같은 층의 캐릭터마를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생겼다고 그 층을 5명까지 놓을 수는 없어요. 딱 4개까지 놓을 수 있는데 화장실 칸이 하나 더 생긴 거고요. 같은 층에서만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말은 위층으로는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갈 때 화장실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같은 층에서만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에서 위층으로 가는 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화장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왕이 결정돼 버렸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 있던 그 캐릭터는 점수를 1점을 얻습니다. 5점 칸에 있어도 1점, 4점 칸에 있어도 1점, 3점 칸에 있어도 1점이죠. 그럼 얘는요, 약간의 견제 요소인 거예요. 캐릭터 말 중에 하나를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같은 비밀 목표 카드에 같은 캐릭터가 좀 겹쳐 있을 때, 요런 것들을 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 사람의 점수를 좀 낮게 만들 수 있다. 또 여러 명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국사절단이라는 확장 규칙이 있는데요. 저희 게임이 3인에서 6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2인이 안 되는 이유는요. 2명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반대 투표 카드를 6장씩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캐릭터가 모두 13개인데 6개를 반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목표 카드 6명을 제외하고는 한 명만 빼고 다 반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게임이 굉장히 재미없어지겠죠. 그래서 3인 이상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2명밖에 없는데 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 게임 규칙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2명에서 5명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명은 가상 플레이어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 가상 플레이어가 제국 사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6인을 안 한다면 이 제국 사절단은 같이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의 또 다른 반대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한 여왕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공주가 이 블라디미르 왕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번 그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나라 망하게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합병을 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제국사절단이 만약에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 제국사절단이 승리해 버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5명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진짜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쭉 써놨는데요. 요거 제가 같이 제가 2인풀을 하고 한 명이 제국사절단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서 한번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은요, 몇 층에 설치할까요? 제 맘대로? 네, 높이 올려놓고 보내면 막 더 속쓰리니까 아우 나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요렇게 3층, 4층, 5층 중에서 한 칸에다가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요 그림은 카페에도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사용하는 PPT 신작 체험에 사용했던 것도 올려놓았지만 거기엔 이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 장 프린트 하셔가지고 오리시면 되겠고요. 안 되면 조금 사이즈 줄이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PPT 안에 있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국사절단은요. 제가 3풀 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명, 2명, 검정색은 오늘은 아니 이렇게 3명 찬성 카드에 반대 카드를 4장.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네,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찬성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비밀 목표 카드 똑같이 나누어 가질 건데 제국사절단 건 공개할 겁니다. 제국사절단의 비밀 카드는 이렇게 공개해 놓은 상태로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국사절단의 찬성 투표 카드는 찬성 반대 투표 카드는 이렇게 섞어서 더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가 제국사절단이다라고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그다음에 네네. 제국사절단은 제가 그 규칙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대로 이렇게 공개하고요. 더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뒷면으로 내려놓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좀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제국사절단의 자리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를 이렇게 써놓고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건 제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원래는 투표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3인부를 할 거니까 한 사람 건 랜덤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두 번째 친구는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 거. 저는 저만 봐야죠. 네, 슬쩍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비밀 카드를 가지고 섞으면 안 되지, 참. 네,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배치하는 거는요, 또 이제 배치하고 이동하는 거는 제국사절단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게임은요, 둘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둘이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랜덤으로 우선 빠르게 좀 놓아볼게요. 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는 6번 돌아가겠죠. 0점 칸에 아무도 놓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생각 없이 났군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이걸 놓아볼게요. 예, 이렇게 보내겠어요. 보내면 그래? 그러면 나는 얘를 올릴게. 그럼 나는 얘를 올릴게. 나 얘로 보내고 싶어. 싫은데. 자, 그럼 나는 얘를 보낼게. 너 얘 움직였어? 그럼 너 얘 보내. 이렇게 서로 누군가 옮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지를 계속 예측하셔야 돼요. 그냥 게임하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최대한 많이 관찰하셔서 아이들도 그렇게 조금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처음에 할 때는 뭐가 재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이 떨어지고 첫 게임에서 별 재미 못 느끼면 두 번째 가져오라고 안 하잖아요. 네, 제일 슬플 때인데. 그때가 강사로서 제일 슬프긴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생각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좀 오픈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저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막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곡이 나오기 때까지는 좀 마중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올리고 너 나와. 그러면 얘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투표를 진행할 때 이제 제국사절단이 투표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냐? 지금 이걸 공개해 놓은 이유는요. 이 중에 제국사절단이 후원하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후보자가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그냥.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제국사절단의 투표는요. 제국사절단의 투표는 보지 않고 맨 위에 더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장을 바로 그냥 펼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국사절단, 그 다음, 그리고 접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면 둘은 버려지고요. 똑같이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찬성 카드는 손에 다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얘는 아웃되겠죠. 그 다음에 또 게임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전 오늘 1등 하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자, 지금 엘이 여기 또 있죠. 그죠? 레오나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요. 여기도 참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개하면 또 반대, 또 반대. 와, 나만 열심히 찬성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네,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저 L 없어요. 네, 되게 아끼고 성공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 똑같이 모두 찬성해서 선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 화장실에 앉아있던 친구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왕이 정해졌다면 저의 베아트리체는 1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화장실 미니 확장이랑 제국사절단 모두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쭉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거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재미 포인트 이제 허세와 블러핑, 왜 눈치인지 전략인지 적절한 투표의 타이밍이 왜 재미 포인트가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물론 더 많은 재미 포인트를 찾아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승리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라운드 동안 얻은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요. 게임 구성물 같이 살펴보셨고, 후보자를 먼저 배치할 때는 1부터 4까지 쓰여진 요 칸에만 배치한다는 거. 요거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주지시켜 주시고요. 한 칸에는 최대 4개까지, 남은 말은 0점 칸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만 움직이는 인데요. 원하는 말을 딱 한 칸 위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위로 건너갈 순 없나요? 점프해서. 또 아래로 내릴 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기본 게임 규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누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좌에 오르는 순간 비밀 투표 진행하는 거고요. 모두 찬성하는 경우에 라운드가 끝납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라운드에는 반대 투표를 많이 쓰지만요. 2라운드에는 오히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게임 전체적으로 30분 정도 보고 있지만 3라운드까지 총 진행할 때 게임 시간이 굉장히 고무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많이 두고 게임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애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냐 막 이렇게. 근데 또 3라운드는 또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좀 그랬어요. 1라운드에는 조금 진지하게 뭔지 몰라서 막 하다가 2라운드가 되면 그냥 찬성해버려가지고 빨리 끝내고 내 말들을 처음에 배치할 때 높은 칸에 먼저 놓아놓고 그 다음에 왕 하나 만드는 순간 바로 그냥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왕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게임 시간이 조금 탄력성이 크다는 거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다 이해하셨죠? 반대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 다 점수 계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라운드 진행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사전 활동 해봤습니다. 자, 게임이 조금 아이들하고 이제 하면서 어려울 때 제가 게임 변형을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주사위랑 빈카드예요. 근데 주사위를 여기에서도 좀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굴 올려야 될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운적인 요소로 그냥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정육면체 주사위랑 정팔면체 주사위를 준비하셔가지고 얘를 던지는 거예요. 자, 1부터 6까지 또 7부터 13까지 넣고요. 그러면 한 칸이 남거든요. 그 한 칸은 조커로 놓은 다음에 두 개를 던져요. 그러면 후보가 둘이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는 겁니다. 조커가 나왔을 때는 원하는 걸로 네, 결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올리지 않으면 다른 주사위, 정육면체 주사위에서 나온 걸 올릴지 그걸 결정하시면 되고요. 주사위 만들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13명의 후보자들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번호 쓰셔가지고 네, 같이 그냥
그거 봐가면서 주사위 그대로 숫자 주사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선생님도 요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오리시면 되겠어요. 네, 다 넣어 놓았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 기능 중에 아까 맨 위로 두 칸 가면 안 되냐, 아래로 가면 안 되냐, 이런 거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냥 있지 않죠. 네, 빈 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카드 만들어 주셔서 친구들마다 딱 한 번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네, 속이 시원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친구가 계속 올리네? 그럼 걔 아래로 보내고, 아, 이거 아무래도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 칸 한꺼번에 올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 내가 만들지 못했는데 이거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반대 투표 카드를 버리고 한 번 딱 반대하는 것 대신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반대 투표 카드를 쓴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얘 대신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 규칙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공동기부 시작하실 건데요.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들 가지고 게임 이해하기에 사전 활동과 본게임 연습으로 1차지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2차 시에 이제 본게임을 한 번 더 해보셔도 좋고 본게임 하면서 변형 활동 조금씩 추가해서 아이들이 좀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얘기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시로 같이 보여주신 후에는요.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꼭 무언가를 만들어서 추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제일 저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3차시까지 그렇게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